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광교 김 작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작가씨입니다. 저번 사연 고절 꼭 해야 되나요? 사연 직접 조카한테 보내줬습니다. 반응은 검정고시 어떻게든 합격할 거고 일 다니면서 대학 다닐 거라고 하네요. 공부 일도 안 하는 애가 공부해서 대학 간다니까 좀 웃기네요.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11시까지 야근을 하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6시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도 착하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까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실이 3층이고 1층이 장비 검사하는 현장인데 저는 거기 누워있더군요. 또 쓰러진 거죠. 약도 정상적으로 잘 먹었고 쓰러지기 전날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잠 잘 잤습니다. 그런데도 또 쓰러졌네요. 구급차가 막 도착했을 때 저는 깼습니다. 제가 붕어 형께 사연을 보낸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연 불안 증상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불안 공황이 다 뇌전증 증상 초기 단계였습니다. 외국계 계약직을 할 때 공고에 1년 계약직이라고 써 있었고 저도 대략적으로 2년 계약직인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2년 다 돼가고 불안 답답하니까 미친듯이 공황 발작, 공황 장애가 오더라고요. 솔직히 회사 합격했을 때는 세상 다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2018년에요. 지금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가라라고 말은 하진 않고 있지만 은근히 나가라고 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일을 다 뺏어갔고 또 현재는 단순 업무나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연봉도 거의 최저임금 윗돈 수준이라 사람들이 면접 보고 나서도 안 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진짜 노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까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되는데 부모님이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2013년에 했는데요. 이때 대학 졸업할 때 제가 백화점 알바, 마트 알바, 공항 인턴 경험이 많다 보니 대기업 이것저것서 합격 많이 했습니다. DHL, 페덱스, 기타 외국계 대기업들. 근데 회사 다니려면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저 엄청 때리고 욕하고 주구제 지은 것도 아닌데 저는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서 뇌전증 수술을 받았는데 저 세브라스 병원에서 우수치료 환자 선정까지 하고 약도 안 먹고 한 5년 정도 증상 없었는데 운전을 못하게 하니까 서울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조소기업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2015년에 150만원 받고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고 글로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부모님이랑 또 싸웠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운전 시작하고 잠도 잘 잤으면 이 정도로 재발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해 미칩니다. 한강 가야 되나요?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화내요 엄마가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 작가님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작가님은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좀 이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저한테 사연을 오래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저랑 인연이 한 4년 정도 돼요. 사연을 많이 보냈습니다. 얼핏 한금 한 30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좀 지병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뇌전증. 요즘에는 뇌전증이 나는데 옛날에는 간질로 불렸습니다. 간질. 이분이 이제 간질 판정 받고 병원에 수술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한번 이 뇌전증이 도졌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좀 쉬고 나서 회사 취업하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발작 증세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사회생활 지장이 생기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떡할까?
운전 중에. 달리는 중에 만약에 저런 증세가 나왔다면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잖아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작가님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뇌전증이 잠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좀 원인인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분이 일을 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보통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제 견디는 내성 자체가 약한 것 같아. 특히 이 뇌전증은 수면도 중요하지만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좀 갑자기 많이 받고 압박을 받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자니까 아실 테고.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 그리고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시까지 일했잖아. 야근은 11시까지 했잖아.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뇌전증은 야근은 피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님도 알잖아요. 왜 이 시간까지 야근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리하긴 했잖아. 이거 보통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면 피곤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님이 하는 이 뇌전증 야근에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야근에. 그래서 지금 늦게까지 남아있는 건 사실 불안하거든요. 사연자분이. 원래 같으면 이분이 이 시간대 방송을 안 봐야 정상이에요. 원래 이 시간대 방송을 안 보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분 11시 이전에 갑니다. 자러 갑니다. 근데 지금 12시에요. 제가 알기로는 늦게까지 뭔가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분한테 들었잖아요. 이게. 무조건 일찍 자야 된다고. 저는 이게 잠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 시간. 예. 여러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 뇌전증은요. 뇌전증 확실히 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하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면 안 돼요. 잠을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압박을 받으면 안 돼. 표지 알바요. 프리랜서 같은 거 일하면 어때요? 프리랜서 같은 거. 하... 제가 봤을 때 지금 회사 쭉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쭉 다니시는 거. 일단 워라벨이 되는 게 무조건 워라벨이 되는데. 야근음 직종이나 참 어렵네. 보통 야근 없는 게 공무원이잖아. 근데 공무원도 야근 있거든요. 공무원도. 근데 이 뇌전증이 장애 판정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 판정? 장애 판정 받을 수 있으면 공무원 시험 도전을 할 만한데 왜냐하면 장애 직렬은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면, 아니, 한경미아는 위험해요. 교대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하면 안 돼요. 교대 근무 정말 취약합니다. 뇌전증 환자한테. 항명미안 여러분, 중앙근무 아닙니다. 교대 근무입니다. 4조 3교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하철 항경미안은. 경비도 주간 자리 없습니다. 무조건 경비도 365 연주 무휴로 있잖아요. 교대 근무입니다. 경비 주간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전 경비 일을 안 해봐서 그래. 제가 해봤잖아 이게. 경비가 일자리가 많은 이유가 교대 근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365 연주 무휴이기 때문에.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교대 근무입니다.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해야 돼요? 가족들은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이 집안 형편이 어려운 분은 절대 아닙니다. 수신호요. 사실 이분 집안 좀 사는 분이에요. 작가님이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운 분은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가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의지가 꺾어버리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발작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연자분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집 못 산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 물려받을 거 많아요. 예, 은수저 이상은 됩니다. 모아놓은 돈도 있고. 광교라고 하잖아요. 광교에 이분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은행 경비 같이 하려면 저게 있잖아요. 나중에 그 신체 검사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일을 하려면 저 내전지 사실을 숨겨야 돼. 은행 경비가 이제 로비 매니저거든. 로비 매니저. 근데 로비 매니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게. 예. 저기 쉬워 보여도 그 노인네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마이크도 못 알아먹고 고지도 세기 때문에. 은행도 진상들 많습니다. 가보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뒤처리하는 게 은행 이제 경비원. 은행 경비는 안 부르고 이제 보통 로비 매니저 라고 부릅니다. 은행 가면 로비 앉아 있잖아, 그분들이.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뭐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써보는 거 어때? 어렵긴 하다 이게. 이게 왜 아무 증상이 없었냐면 그때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 먹었잖아 또. 4년 전에 비해서. 음 그게 답인 것 같아 그게. 네, 그게 답인 것 같아. 참 어렵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해서 죄송해요. 이거는 이거 좀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을 쓰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저번에 증세라는 게 최근에도 발작을 했기 때문에. 직영 잘 안 뽑아요. 직영 잘 안 뽑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직영 자리가 몇 개 없어 이게. 병원비가 얼마나 낮다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청경차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공공기관 청경차는요, 여러분들 군출신들 많이 뽑습니다. 군출신들 돈 많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더 하다니까. 있는 사람이 뭐 80만원도 못 내 집안 아니잖아요. 물론 저게 큰 돈이긴 한데 돈에 굉장히 익숙하시네요.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맞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병원비에 쩔쩔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공공기관이나 이제 그 시청, 구청, 청경차는요 군인 출신들 많이 뽑아요. 군인 출신, 뭐 직업군인이나 이제 특전사 출신들, 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저런 거 지원할 때 군유무 많이 보거든요. 공채가 있는데 군 출신들 많이 지원합니다. 군 출신들, 장교나 이제 부사관 출신들, 뭐 일반 출신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왜 면제를 받았는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다보트 경비 뽑을 때도요 군대 유무 많이 따집니다. 네, 보안업체 들어가고. 썰피 입금합니다. 아, 세용지만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런데 자리가 많이 안 나요. 소수 정예거든요. 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없어. 몇 명 없는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요 저기. 일단은 휴식하시오. 휴식. 일단 쉬어. 쉬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쉬면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이거 하라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분이 좀 가만히 쉬는 스타일은 아니야. 김 작가님이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뭐 일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깔짝대는 거 좋아하는 분이야. 예. 뭔가 한가롭게 지내는 거를 좀 아까워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사실 지금 쉬어도 되거든요 이분이. 뭐 돈이 없거나 당장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모아놓은 돈도 많아요. 그리고 뭐 주거 문제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근데 저분이 근데 좀 성격이 급해요. 급하고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사실 쉬어도 되거든요 지금. 쉬면서 생각해도 됩니다. 쉬면서. 지금 일 쉰지도 얼마 안 됐어 이게. 사회복지 이런 건 별로려나? 어렵다 어려워 이게. 어렵다 어려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근은 피하겠다 하면 안 됩니까? 야근은? 아 근데 그런 것도 누가 얘기해주냐. 아 나 참. 차라리 아는 지인이 뭔가 좀 뭐 회사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거 들어가서 일하면 개인 사정 같은 거 좀 양해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모르는 곳으로 입사를 하니까 이것도 난감하다. 저분이 뭐 큰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꾸준하게 일할 수 있고 그냥 좀 출퇴근 자유롭고 그걸 원하는 건데, 문제는 저분이 뭐 큰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중소기업이잖아. 근데 보통 중소기업 일이 많아. 이게 일이 많단 말이야. 뭐 일이 빡센 게 아니라 보통 늦게까지 남아서 어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이게 이번 일도 늦게까지 일하다 생긴 거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들어가서 잔업 같은 것만 좀 피하면 안 되나? 타코야끼요. 지금 장사 안 될 텐데. 지금은 시기가 안 좋은데. 지금 붕어빵 팔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 이게? 아직도? 붕어빵 장사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붕어빵 3월달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날씨 추울 때 먹어야 붕어빵 맛이지. 뭐 찾는 사람 있게 하겠지. 근데 붕어빵이 보통 계절 음식이잖아 이게. 일단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쉬면서 생각해봐. 쉬면서 일을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좀 쉬어도 됩니다. 저분은 좀 몇 달 놀아도 돼요. 근데 저분이 그걸 원하지 않아. 아, 동인천 하니까 또 생각나는 분 있네요. 네. 아, 등골 브레이크 안 됩니다. 등골 브레이크. 저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집 좀 살잖아. 여러분, 저분 집 좀 살거든요? 솔직히 몇 년 놀아도 됩니다. 몇 년 놀아도 돼. 부모님 부동산 쪽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 본인도 뭐 대충 갚아야 될 거 없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비리는데 놀라고 하고. 누구 돈도 모아놨는데 계속 일하려고 하고. 아. 참. 내가 봤을 때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당장은. 뭐 좀 급해 보여, 이게. 그러니까 압박감 느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저분이 보면 좀 특이한 게 좀 놀아요. 괜찮아요. 좀 놀아. 저분이 보면 일을 금방 구해요. 거의 뭐 이제 일 그만두고 재취업할 때 기간이 2달도 안 돼요, 여러분. 네. 한 달도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아, 정말 바로바로 구합니다. 이거 여자한테 배워야지, 진짜. 지금 여자분들 한 6개월, 1년 놀걸? 지금 그만두는 사람들. 직장 안 구해진다는 핑계로. 저분은 그런 거 못 빠져요, 저분은. 김 작가님은. 네. 바로 그만두는 사람 다음날 바로 자코리 확인하면 바로. 지금도 확인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아, 좀 놀아요. 어?
아니 님이 백수형 얼마나 했다 그래. 쉬면서 좀 생각하세요. 쉬면서. 아니 무기계약직 같은 거 알아보는 거 어때요? 공공기관 같은 거. 네, 무기계약직. 아 가인님 좀 보내주세요. 가인님. 예. 공인중개사야. 아 근데 공인중개사 좀 끝물이긴 한데 이게. 요즘 공인중개사가 사실 이제 이 자기적인 가치가 많이 하락했거든. 이미지도 안 좋아졌어. 왜냐면 그 전세 사기에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예. 직업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죠, 저게. 뭐 좀 천천히 생각해요, 천천히. 예. 괜히 또 급하게 또 취업했다가 지금처럼 또 발작 일어나면 안 되니까. 노무사요. 노무사는 근데 좀 시험이 어려워요. 나는 전문직 시험이라서 어렵습니다. 노무사는. 하루 왼종일 공부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방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그것도 일종의 고시죠, 고시. 다른 전문직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직업 자체가 나쁘다 이건 아닌데요. 난이도가 있는 시험 맞아요. 아무튼 좀 쉬면서 준비하십시오. 건강 관리하시고. 더 이상 발작 같은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아무튼 제가 뭐 좋은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런 거는 사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앞으로는 이런 사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또 뭐 병원 갔다니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안 나와야겠죠. 에휴. 너무 그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좀 쉬면서 좀 일을 안 빡세게 하는 거 그런 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